우리가 이제 자연치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생각이 좋은 거면 몸에도 좋아야 되는데 생각이 좋은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 몸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자연 법칙이라는 걸 선택할 때는 제일 첫째 주의할 것이 편견의 산물인 이 생각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못 합니다. 내 몸에 좋고 나쁜 걸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게 이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도 병원에 이제 오래 누워있으면은 의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계속. 그런데도 맥박이 뛰고 피가 돌고 음식이 소화되고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봐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의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능은 이 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뇌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편견의 산물인 이 뇌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뇌가 있는데 그거는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부 두뇌라고 하는데 이 뇌는 이 자연 법칙의 가장 큰 시스템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는 이 혈액 속에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질 때는 퇴근을 해요. 이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정비공장에 고치러 가듯이 대부분 우리는 무슨 음식이 뭐에 좋다, 뭐를 먹었더니 낫더라 이러는데 우리 몸이 고쳐지는 것은 뭐를 먹어서가 아니고 수면 중에 고쳐집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넣어놓고 계속 시동 걸어놔버리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치겠죠. 그래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순간 위, 간, 신장, 시동 다 꺼버려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해가 졌을 때 요즘 한 7, 8시 되겠죠. 늦어도 그때 위에 음식이 들어앉아 있다. 이런 경우는 낭패입니다. 이놈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돼서 신진대사 호르몬은 퇴근을 못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은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의 제일 핵심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연치유의 제일 중요한 게요. 저녁 굶는 거예요. 그거 목숨 걸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도 치료의 첫 계단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는다. 그거 안 하고 별짓 다 해요. 저녁 잡수세요. 네. 우리 사모님. 네. 저녁을 먹잖아요. 신장이고 위고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썩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꾸며도 부부간에 같이 살듯이 뭐 필연적으로 이 편견의 내하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복부두뇌는 부부지간이에요. 얘는 지금 저녁에 음식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얘가 지가 욕심을 끌려 먹어버렸잖아요. 얘가 이제 신랑이 부인에게 화를 내요. 당신 말이야. 왜 저녁을 먹어가지고 날 괴롭히냐고. 계속 성질을 내면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밤새도록 개꿈이 시다. 그리고 신장도 시동을 꺼버렸기 때문에 노폐물을 못 빼줘요. 그러다 보면 이 피부의 정맥이 피의 50%를 조작하니까 피부 밑에 정맥에 노폐물이 꽉 채가지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어때요?
이 볶음국식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요. 성형외과에서. 왜 성형외과에서 볶음국식을 많이 주는지 압니까? 아무리 이쁘게 성형수술 해놔도 저녁 먹고 자면 아침에 문패스예요. 달덩이처럼 되고. 이쁘다는 말은 잘생긴 게 아니고 얼굴에 윤곽이 뚜렷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으면 얼굴에 뭐가 없어져요? 윤곽이 다 없어요. 그러면 이 볶음국식을 왜 먹으면은 좋아지느냐? 이 사람이 영양소 중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미네랄이라는 한 90여 종의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원소가 있어요. 이거는 체력이나 면역력, 호르몬 대사에 특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생리 때가 되면 나는 배가 아프다든지 막 생리가 가까우면 음식이 막 땡긴다든지 저녁에 뭐 안 먹으면 막 미칠 것 같다든지 이것이 미네랄 달라는 신호입니다. 미네랄이 제일 골고루 든 게 뭔가 하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속에는 90여 종 자연 원소 가운데 86종이 다 바닷물에 있어요. 그때는 차나 커피 이런 것 대신에 소금을 연하게 타서 조금씩 마시면 식욕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갖다 막 밥을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시달리고 아침에 붓고 그럼 또 아침을 안 먹어버려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은 오늘 젊은 아가씨들이 왔습니다. 그죠? 중요하지? 이 아랫배가 차져요. 젊은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건강이 아니고 미용입니다. 콜라병 몸매를 제일 원한다. 근데 이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아랫배가 차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올 때 압니까? 온몸의 피가 위로 몰리면서 아랫배의 피도 위장으로 가고. 자, 반대로 저녁을 굶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시동을 다 껐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기관은 대장입니다. 위가 비었을 때만 대장입니다. 그러면 온몸의 피가 아랫배로 가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막 열심히 일하면 첫째 변비나 치질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남성 되면 변비하고 치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배가 따뜻하면은 이 하체 골반부의 크기가 커지지가 않아요. 엉덩이 살이 안 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추울 때 옷을 많이 입어요? 더울 때 많이 입어요? 추울 때 아랫배 엉덩이 쪽이 차면은 이걸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 낍니다. 결국은 뭐를 안 먹으면 해결돼요? 저녁 안 먹으면 해결돼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누구라도 변이 힘들어. 저녁을 안 먹으면 대장이 잘 움직여서 아주 쾌변을 보고 건강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 저녁을 굶으면 화장품 1톤보다 더 미용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저녁을 굶으면 하루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걸 대부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볶음국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살찌는 거 좋아하겠어요? 날씬한 거 좋아하겠죠? 다 그렇잖아, 그죠?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간에 저장을 해요. 간이 연료 탱크니까. 거기 저장 능력이 한 250g 당분으로. 그러니까 글리코겐 상태에서 250g 농축당을 저장하면 그 이상은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이것을 이제 혈관에 붙여버리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되고 이제 몸에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뭐 복부 비만도 되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녁을 굶으면은 살이 찔 일이 없어요.
우리 저게 젊은 우리 아저씨 있지, 그죠? 몇 킬로 나갔을 것 같아요? 105킬로 나갔대요? 이게 이제 저녁을 안 먹으면 몸이 부으면 이미 살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곡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지금 지방을 분해해서 빼야 되잖아요. 네, 빼야 되는데 지방을 제일 잘 분해해서 소멸시키는 거는 비누 따라가는 게 없어요. 비누. 보시고 몸이고 기름때 다 비누로 씻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누를 못 먹어요. 그죠?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서 잿물을 받아서 이제 빨래를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잿물이 한 10% 나와요. 거기다 콩기름 넣고 계속 끓여서 졸이면은 비누 덩어리 나와버려요. 근데 이 잿물이라는 탄산칼륨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요. 볶음국수는 태웠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몸 안에 들어온 잿물이 혈관이나 몸에 있는 지방과 결합해서 재활용 비누가 돼서 지방을 분해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비누가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목욕탕 가도 때가 거의 안 나와. 밀리면 밀려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목욕탕 가면 때를 밀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때 민답니까? 왜 안 밀까요? 주식이 빵으로 나잖아요. 빵은 태웠잖아요. 재물을 늘 먹으니까 별로 때 밀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연이 날씬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호르몬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다이어트 하는 이런 데서 이걸 많이 쓰고 이용하는 이유가 이게 호르몬 대사를 통해서 첫째 식욕에 대해서 욕구 자체를 거의 없애줘. 내가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다면 며칠은 참겠어요? 근데 아예 음식에 대한 욕구를 없애줘 버리니까 저녁 안 먹어도 행복하니까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저녁 식사가 없어요. 머리가 맑아가지고 전 세계 노벨상의 32%도 가져요. 이거 해보면요. 이 집중력과 의지가 강해져가지고 뭘 하나 연구하고 파고드는데 지치는 게 없어요. 공부도 잘하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건강을 무시하고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했죠? 아가씨인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건 우리 애가 태어나서부터 걔는 저녁을 먹은 적이 없어요. 시집가서 딸이 하나인데 지금 2살. 태어나서도 얘는 젖도 저녁에 못 얻어 먹었어요. 저 외할머니가 가서 딱 데려자고 젖을 앉았어요. 얘가 애를 놓고도 그냥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 볶음국수를 먹으면 산후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애가 울지를 않아요. 우리 왜 저녁에 먹고 나서 꿈자리에 시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저녁에 놀라고 경기하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녁에.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친절 가운데 가장 잔인한 친절이 밤에 애에게 먹이. 요즘 애기 엄마도 애 데려왔는데 애가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애가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이제 몸도 건강해, 정신도 맑아져. 다이어트도 돼. 나중에 결혼해도 문제 없어. 다 좋아져 버리잖아. 신랑을 잘 만나야 되겠지, 그죠? 이걸 딱 하고 나면은 고기 먹고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만 가도 이게 파동이 안 맞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신랑도 자연히 깨끗한 사람 만날 때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위기는 이제 기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통닭 먹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무슨 병에 뭐가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치고 돌봐요. 나무에 흐르는 수액이 나무도 자라고 잎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 맺잖아요. 그죠? 사람은 피가 다 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 검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우리가 뭐 좋은 피를 만들 기술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까지만 우리 책임이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음식이 피가 되잖아. 그죠? 음식을 어떤 걸 먹을까가 중요한데 소화가 올바로 된 음식이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 입에서 항문까지 10m인데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하는 채소 섬유질 소화액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어요. 0%. 채소 잘 먹어요. 건강식이라고. 생채소는 먹으면은 질소가 많아요. 금방 썩어가지고 배에 가스 차고 구리고 냄새나. 그래서 최소한 채소는 익혀야 질소가 반 이상 소실되고 말린 나물은 이제 완전히 소실되겠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그래. 원소 그대로 끼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딱 몸에 맞게 세팅을 해서 이제 반지에 넣어서 굽듯이. 그래서 요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 잡숴요? 우리 선생님들. 현미밥 왜 먹으러 갈까요? 현미 껍질 속에 미네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무 도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검정살 넣어서 밥 해 먹을 때 있죠. 화장실 가보면 어떻습니까? 까만 안경을 쏘욕하듯이 까만 안경 그냥 나오고 100% 현미도 거의 그냥 나오고 여름에 옥수수 쪄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왜냐면 그 현미 껍질은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거 하루 종일 씹는다고 그 섬유질을 이빨로 깨뜨려가지고 그 안에 미네랄을 못 뽑아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현미밥 좋다고 먹는데 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껍질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태워요. 탄소로 바뀌어질 때 기공이 열리면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미네랄이 제일 많은 음식이 깨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 좀 많이 들이세요. 이 깨를 갖다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 보면 살짝 볶아야 좀 태워요. 거의 좀 태워요. 그래야 거기서 고소한 미네랄이 분리돼 나와요.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 장터 가면 보리차, 옥수수차 할 거 막 볶아서 이렇게 놓고 팔잖아요. 그거 보면 좀 어때요? 다 거뭇거뭇하게 태웠어요. 왜? 타야 거기서 미네랄이 분리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머리 좋았어. 그죠? 엽차 마시고. 그래서 그 미네랄이 이제 왜 이 시대에 중요한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나 뭐 우리 사모님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는요. 그만 배만 불러도 좋아. 영양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고 죽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시골에 어렸을 때. 이제 그때 그 향수에 때문에 요즘은 막 코기고 밥이고 입만 좋아하면 아무 때나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제 성인병에 이제 홍수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제일 풍족했던 영양이 뭔가 하면 미네랄이었어요. 전부 요즘 산에 저렇게 나무 많지. 뭐 벌거숭이가 되도록 나무에다가 풀도 마른 거 없을 정도로 다 아궁이에 다 떼가지고 그 제가 어디로 갔습니까? 농토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광물이 음식을 통해서 흡수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애 놓는 거, 임신하는 건 다 선수였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젖도 잘 나오고, 요즘은 애 하나 놓는 것도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기적이. 이 골반 자체가 안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집을 지면은 칼슘은 시멘트고 뼛속에 금, 은, 동, 구리, 철 이런 금속은 철근이나 H빔 정도 되는데 이 철근이 없어요. 광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아기를 이제 가져서 이제 애를 놓을 때 되면 골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좀 벌어져 줘야 되는데 벌어지다 보면 이게 철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만 했으니까 깨져. 벌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제왕 절개술. 그런데 이제 전기가 이제 발명이 되고 시골에 전기밥솥이 들어가고 시골 인구,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서도 뭐 불 때 가지고 밥 먹는 게 없어요. 난방도 다른 걸 해고요. 그러면서 지금 농토에 뭐가 바닥이 났을까요? 미네랄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암이고 성인병의 원인은 미네랄이 원인이에요. 자다가 나무 다리 긁으면 안 되겠지, 그죠? 저희들 어릴 때 단백질, 탄수화물 모자랄 때 생각해서 지금 고기 먹고 밥 많이 먹는 건 그 바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은 넘쳐서 병이 오고 미네랄만 모자라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미네랄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야 그럼 그게 어디에 맞느냐? 현미에 많다. 현미 먹어라. 뭐 효과가 나야지 그게 태워지지가 않으니까 흡수도 안 되고 태웠다고 누룽지가 효과 나는 건 아닙니다. 누룽지는 먹고 나면 배가 점점 더 불러옵니까? 들어갑니까? 누룽지는 세포 주머니가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물 속에서 타가지고 이게 광물을 잘 뺏어내 주죠. 엉뚱곳이 한 봉 다 먹어도 배가 들어가지 배가 불러오질 않아요. 세포 주머니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대량으로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만들 수 있지만은 미네랄은 인체가 전혀 못 만들어요.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미네랄 이제 공급 통로가 뭐 소금, 볶음국식, 공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고기가 단백질이나 뭐 생선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은가 하면 탄소, 수소, 산소 여기에다 질소가 더 함유돼 버리면 단백질이에요. 채소도 질소가 많고 질소가 많은 건 부패가 빠르다 그랬죠. 근데 우리 몸에 단백질 소화액이 탄수화물 소화액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밥은 조금 먹고 고기는 얼만큼 먹어요? 아니. 그럼 우리 몸에 단백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썩어버려요. 그래서 육류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면 냄새가 어때요? 썩는 데가 지독해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 썩어서 냄새 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지 않으면서 먹어서 썩히니까 이게 대장에 이제 점막이 손상이 되면 용종이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을 손상시키면 선종이 되겠죠. 그게 암의 전조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장은 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은 거의 폐암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오는 사람. 그래도 고기 먹을 거예요?
예.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휘발유 엔진에다가 경유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알고 바로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이 좋다고 집어넣었다가는 이거 왕창.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늘 육식이 주식이다 보니까 그 썩어서 냄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방구 붕붕 끼는 거는 절대 미안하다 소리 안 해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식탁에 앉아서 재치기만 한번 해도 뭐라거든? 뭐 excuse me. 재치기 하는 건 실례고 깨서 나오는 건 실례가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썩어서. 냄새 잡아먹는 게 탄소 아닙니까? 탄소. 수출을 갖다 냉장고 집어넣으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그 촛불, 화장실을 계속 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생각에 좋다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좀 인식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은 이제 싱겁게 먹게 하겠지만은 좀 짜게 먹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사모님 싱겁게 드세요, 짜게 드세요. 보통은 배에서 꿀꿀꿀 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도 소금 부족.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는 조건에서는 간간하게 먹을수록 힘이 나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지금 다 이제 암이 제일 문제잖아, 그죠? 암은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암이 병 이름일까요? 원인일까요? 암이요? 암은 병 이름이에요. 원인은 생각 안 하고 이름만 붙들고 늘어지니까 답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암은 염증이다. 그럼 염증은 균이 있어야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한 1000여 종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한 1000여 종이 1kg씩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세균 덩어리예요, 그죠?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기 시작해요. 그럼 그 염증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대개 이제 유방암이나 여성들 난소 질환의 암은 곰팡이 종류입니다. 우리 구내염 생기는 거 있죠? 생채소 많이 먹는 사람은 구내염 생겨요. 구내염 생기는 칸디다 알비칸스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곰팡이 종류의 생성을 이제 억제시켜야 되는데 사람의 몸은 무균돼지처럼 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염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농성 염증을 대표적으로 들면은 종괴가 생겨서 곪는다 이런 뜻인데요.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현대과학은 염증의 원인이 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암제 균을 죽이는 방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와서 지금 안 들어버려요. 우리 사모님도 뭐 약이 잘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곳까지 말하겠어요. 자, 이게 왜 안 듣냐? 내성이 생기고 안 듣고 자꾸 약을 바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쓰레기통에다가
음식 찌꺼기를 넣으면 균을 안 뿌려놔도 썩어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충제 뿌려봐야 잠시고 약효 떨어지면 또 썩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통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밖으로 버려버리고 청소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균만 한 바가지 넣었다고 합시다. 염증이 생길까요? 균이 먹고 살 먹거리가 없는데 균만 넣어놓으면 번식할까요? 번식을 안 해요. 바이러스 같은 거는요,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인데 세균 걸리는 필터로도 이게 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자연 상태에서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5000년이고 그냥 살아요. 이게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유전자가 세포가 복제될 때 인간의 유전자에다 지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 그러면은 이 세포가 야 이걸 보니까 내 몸의 면역체계 보니까 내 몸의 조직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내 몸의 면역체계 가서 공격해요. 이게 이제 아토피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치워버린 다음에 균을 넣었을 때는 염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염증의 원인이 세균일까요? 균이 번식하는 배양체가 문제일까요?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대학은 암의 원인인 염증을 균에다 초점을 맞추고 생리학에서는 염증의 원인은 균이 아니고 균이 번식하는 배양체가 문제다. 그래서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에다 초점을 맞추면 항생제, 항암제를 써야 되겠지만 균이 번식하는 노폐물에다 맞추니까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노폐물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 문둥병의 원인이었지.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는 높다. 근데 거의 한국인의 식탁에 매 끼니 고기 안 올라올 때가 이제 거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다 암으로 죽어요, 지금. 암 없는 가정이 한 집도 없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생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몸에 항암제를 써보면 무슨 암에 뭐가 좋다는 게 없어요. NCI라는 미국 암연구재단이 지금 닉슨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지났는데요. 40년 동안 2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100여 종의 암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가한 과학자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암세포 하나가 100명의 명석한 과학자보다 더 똑똑하다. 답이 있습니까? 요즘은 암 수술이 아니고 100% 재발되는 게 두려워서 지금 난리.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재발이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염증을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몸에 균의 생성을 억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내성 없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항생제가 뭔가 하면은 구리하고 은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단백질이 합성될 때 거의 구리온이 다 있어요. 철보다도 구리가 우리 몸에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염식해라. 농토에도 강물이 없고 지금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것이 구리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녹그릇에 밥 먹은 거 아세요? 박자기. 이
특이한 것은 이 구리는 말이죠. 뼈가 있는 동물이 있죠. 생선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향을 줘요. 그런데 뼈가 없는 미물에게는 굉장한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미나리를 갖다 그릇에 이렇게 담아놓고 미나리에 거머리가 많잖아요. 노수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머리가 나와서 그냥 비실비실 힘 못 쓰고 죽.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 노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구내염이 안 생긴다. 옛날에 우리 다 조상들 녹구를 썼지, 그죠? 그래서 이 체력들이 좋았어요. 이순신 장군 칼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스텐 그릇 나와서 녹이 안 쓰니까 전부 싼 값에 그냥 다 던져버리고 스텐 쓰기. 그 다음에 이제 구리하고 이 주석을 같이 섞어서 이제 노를 만드는데 이 주석은 녹이 안 써요. 산화를 막아줘.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결국 암은 염증으로 세포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볶음국식 먹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하고 칼이 끓여도 소독도 밴드도 연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 시대에 세포 자체가 손상되지 않게 싸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는 은을 따라갈 게 없어요. 네. 과거에 1600년대부터 일어났던 유럽의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데 그때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아무도 패스트가 안 겁니다. 전부 다 은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고 몸에다 은을 차.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다 은반지 끼고 머리에 은비녀 찔렀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고 할 때마다 모든 균은 은에 접촉되면 6분의 1 다 죽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몸 안에 은의 함량이 정상인 사람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 FDA에서도 은을 갖다가 정식으로 허가해줬고요. 유럽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탯줄을 자르는 가위는 반드시 은물에 씻어야 자르기 법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일동작에서 나와요. 화상에는 세포 재생에 은을 따라갈 게 없어요. 변이된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은이 최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버 오인트멘트가 나오죠. 근데 말이죠. 집에 가보면 대개 장롱 속에 은수저 한 번씩 다 있는데 써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있죠? 당장 가서 써보세요. 이렇게 감춰놓고 감추인 부하야. 누가 감춰놓고 안 쓰면 뭐해요? 그것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천연 항암제를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어제 캠프 오신 분이 밖에 갔는데 밖에서 잘 때 이 폐에 살균이 일어나요. 금속이 영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공기 중에 구리나 은이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는 원래 절연체예요. 전기가 안 통해. 구리는 되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두드려서 늘어나는 성질, 이 전성은 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미세하게 금속을 가장 미세하게 사용한 데는 다 금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는 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성이 좋은 건 은인데요. 전기를 전도하는 성질이나 열을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저항이 없고 완전한 것은 은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자파를 제일 잘 막아주는 게 은이에요. 은치약, 은나노 세탁기 뭐 그런 거 나오지, 그죠?
살균도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온들이 그러면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느냐.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똥별이 쭉 떨어지는 거 봅니까? 그러면 막 유성부터 쏟아지고 올 초에는 소련에서 운석이 막 몇백 킬로짜리가 떨어져가지고 몇 350억의 뭐 손해가 났다. 건물이 부서지고 했잖아요. 그런 운석이나 별똥별이 지구로 떨어지고 마찰열에 의해 가지고 그 운석이 되게 금속성이 많아요. 그러면 금속성이 공기 중에 많을 때는 구름이 없어도 마른 하늘에 뭐가 친다 그래요? 날벼락이 친다 그죠?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물이 올라가서 금속 이온과 섞여버리면 이 공기 중에 이제 전기가 충전이 돼서 번개와 천둥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이제 화산이 일어났습니다. 화산재가 전부 다 금속 성분이 많겠죠. 화산이 있을 때는 천둥 번개가 있죠. 아니면 사막에서는 모래 태풍이 있대. 모래 속에 뭐가 많겠어요? 금속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한방에서는 오행설이라고 그러죠. 목화, 토금수, 목은 간이고, 불화자는 심장이고, 토는 이제 뭐 위장, 비장이고, 신장은 수고, 금은 뭘까요? 폐를 왜 쇠금자를 쓸까? 쇠금자를 왜 폐를 쓸까? 금속하는, 이 공기 중에 금속이 오는 폐를 통해 들어와야 이게 살균이 되고 폐가 건강해지겠죠. 이 금속이 오는 호흡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떨 때 금속이온이 잘 녹아들으냐. 맥주를 따뜻한 데 놓으면 땄을 때 김이 나요, 안 나요? 찬데 두면요. 나오지. 왜 그럴까요? 기체가 액체에 녹는 첫째 조건은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공기가 나쁘다 어떻습니까? 차지겠죠. 그래서 밖에 추울 때 밖에 몸을 따뜻하게 자면은 공기 중에 산소나 금속이온이 혈액 속에 묻다. 그러면서 혈액도 정화시키고 면역력도 생기고 또 균도 억제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 뭐 단순히 자연 치료한다,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음식에다 몸을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몸에다 물을 맞춰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우리 선생님 준다고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가 무슨 병에 좋다에 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아침, 점심 좀 잘 드시고 저녁 굶고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들어가서 이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첫째 증세가 강력한 이뇨제. 소변을 자주 봐서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우리 저 사모님 은반지도 하나 해드리고요. 목걸이도 하나 해드리고 그래 하시면 그러면 이게 순환도 잘 되고 에너지가 증폭돼서 훨씬 힘들어요. 우리 사모님도 한번 해보세요. 귀금속 집에 가면요. 은 안 팔아요. 귀금속이라고 쓰인 데는 가지 마시라고. 허름한 금은방에 가야지. 귀금속 축에도 안 들어가가지고 요새는 귀금속 집에서는 취급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을 가리고 녹그릇에다가 은수저라는 거는 뭐 그 별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해놓으면 대를 물려요. 대를 물려. 우리 여기서 그래가지고 저것도 우리 저게 안성 가서 가져온
녹그릇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릇을 전부 다 녹그릇을 써요. 녹수저. 은수저는 하려고 그랬더니만 가지고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는 개인들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일단은 인식을 해요. 사람은 명령하고 강요해서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아는 만큼 실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급함만 갖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자는 것이 자려면 이제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으면 열이 안 나요. 밤에 잠잘 때는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열이 없어요. 맥박도 뭐 7, 80번, 90번, 100번 뛰는 것도 60번대로 떨어져 버리고. 그럼 그 열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시골에 태비더위에 가면 겨울에 김이 나고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보면 손을 못 대요. 70도예요. 인간의 10m 되는 소화기관 중에 1m 50 대장이 바로실입니다. 근데 인간의 대장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곡식만 바르대요. 그래서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저녁에 위를 비웠을 때 이 피가 아랫배로 가서 열을 주면 장에 있는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대변 무게 3분의 1이나 되는 미생물들이 이 음식을 발효할 때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B12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 이런 걸 대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똥배 힘으로 산다. 광해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똥은 매화라 그래가지고요. 맛도 보고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대변을 보면 알아요. 모양을 갖춰야 되고 냄새가 없고 그 다음에 가스가 안 차고 막 소문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죠. 그렇지 않은 거는 썩어버린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엄마 회복시킨다고 밤마다 뭐 갖다 드리고 이런 건 안 되겠지, 그지? 간식을 드린다. 그거는 엄마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방법은 저녁을 굶으라는 게 아니고 저녁 먹을 것까지 아침, 점심 다 먹더라도 저녁을 먹으면 안 돼. 우리 몸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70억의 인구의 몸의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암은 염증이고 염증은 균이 아니고 균이 번식하는 배양체니까 음식을 가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필요할 때 얘들이 염증을 일으킬 때 그걸 면역 없이 억제시킬 수 있는 그것은 구리하고 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녹그릇에다가 은수저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이게 금상첨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면은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이 물이 육각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전무식 박사님이 유명한데 이 물 분자가 육각이 깨어지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육각을 만드는 방법은 얼리는 겁니다. 얼리면 가장 완벽한 육각수예요. 이 육각의 특징은 뭔가 하면 완전한 육각이 되면 내 몸 분자와 우리 몸에 뭐 세포, 아미노산 다 육각이잖아요. 육각 분자와 다른 건 다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닷물을 갖다 얼려보세요. 겨울에 밖에 두면 얼어요. 그 얼음 속에는 짠맛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얼면서 소금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뱉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지금 류마티스나 이제 관절염 환자들은
한림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영하 110도에다가 얼려요. 근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한 2분, 3분씩 하루 여러 차례 들어갔을 때 얼려서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요. 근데 지금 뭐 폐암이 이 속까지 얼리게 냉동실에 들어가 있었으면 죽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육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얼리는 거고, 하나는 물이 흐르는데 자석을 놓으면 그 자석의 자장을 통과한 물은 육각수가 돼요. 근데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입니다. 이해하세요? 남극과 북극이 있고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남북을 아니까. 근데 이 자력이 낮에는 태양풍에 밀려가지고 지자기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낮잠 좀 오래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근데 밤은 오래 자도 가벼워요. 낮보다 밤이 지자기가 10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막 철근 이런 거는 건물에 갇혀가지고 지자기가 다 흩어져 버려요. 땅에 대고 이렇게 탁 자면 이 밤이 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지자기의 파동이 강력하게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20초 걸려요. 시속 200km 이상으로 순환합니다. 돌면서 지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피가 순환이 될 때 세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밤에 깊이 자고 나면 아침 뭡니까? 여름에 더울 때 있죠. 더울 때는 육각이 깨져버려요. 되게 이제 36.5도에서 조금 올라가면 깨져버리니까 더울 때 땀 많이 흘리면은 뭐 우리 몸에 육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각도 있는데 육각수가 필요할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뭐가 땡기는가 막 얼음을 막 씹어먹고 싶어요. 그런 경험 있나요? 얼음을 막 그냥 씹어먹고 싶다고. 근데 이제 날이 추우면은 이 찬 냉기에 의해서 별로 세포가 안 깨지니까 겨울에는 좀 따뜻한 게 먹고 싶겠지, 그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바닥에 자면 자연히 회복이 됩니다. 감기는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바이러스는 무활동이에요. 그래서 남극에는 감기가 없어요. 그럼 감기가 언제 걸리느냐? 산대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와서 이불 속에 들어가면 다 감기 걸려요. 폐가 다치면서 무산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바람 좀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감기 안 걸려요. 땅에 대고 자는 것만큼 편안하고 따뜻한 게 없어요. 예,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뭐 침대도 놓고 다 잡았는데 역시 땅에 붙는 게 인간은 땅과 이게 교감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해야 엄마도 힘을 얻지. 예, 한쪽에서는 저녁 안 먹고 있는데 뭐 아빠하고 딸하고 야 오늘 우리 삼겹살 좀 구워 봐라 이러면 그거 안 되잖아, 그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다 이런 기회가 함께 건강해서 함께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니까요. 가정 파괴 1호범이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의 문제가 전부 다 이 식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 가족이 공감대를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분쟁만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만나고 이제 헤어지겠지만은 인생에서 이런 걸 한번 딱 잡고 실천한다면 정말 엄청난 보화죠.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기초가 되는 거니까.